아주 유명한 문명 중에서도요, 가장 미스테리한 문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거대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도 겨루어도 지지 않는데, 더 웃긴 게 이 사람들이 3500년쯤 전에 증발해버립니다.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1000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거대한 폭발이 나왔고 마치 핵전쟁을 연상하는 듯한 그러한 문구가 있어요. 지금도 고고학자가 가기가 좀 위험한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지구 리셋설 자체는요, 고고학계에서는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리셋설은요, 아직까지는 확고한 근거가 있다기보다 주로 신념의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분명은 지구까지는 모르겠지만요, 문명은 계속 흥했다가 망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계속 수도 없이 우리 인간의 역사는 리셋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참 많은 문명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4대 문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4대 문명은요, 고고학적 용어는 솔직히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 썼지만 지금은 안 쓰지만은 어쨌거나 아주 유명한 문명 중에서도요, 가장 미스테리한 문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 100년쯤 전에요, 영국이 인도를 정벌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상하수도가 발달되었고요, 성이 발견되었는데요, 성이 여의도의 6분의 1 정도 크기, 꽤 큰 편이죠. 그런 것이 이제 모헨조다로하고 하라파라고 하는 두 군데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관계시설하고 이 성 안에 주거지도 있고 목욕탕, 화장실도 있고 주변에 산림밖에 없는데 강가에서 그러한 거대한 벽돌로 만든 문명이 나와가지고 또 영국 사람들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 전에 뭐 이집트도 연구했고 메소포타미아도 했으니까 여기 하나 더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인더스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 인더스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또 아니, 그렇게 거대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도 겨루어도 지지 않는데 갑자기 다 어디 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아주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도 지금도 이거는 아주 만나면은 서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미스테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뜬금없이 갑자기 인더스 문명이 확 등장해요. 지금 말한 모헨조다로 하라파 세계유산인데요. 그런 비슷한 그 형태의 성지가 1000개 이상 나왔어요. 1000개면 이게 말이 1000개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게 밀림 속에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요즘 사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흙벽돌로 된 건물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5000년 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 교역을 많이 했거든요. 이 강을 따라서 바다를 거쳐가지고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물들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주변에 이제 강이 있고 산림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서 구슬 있죠? 구슬 공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러한 시기에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요즘에 보면은 거래 트레이드 센터 만들듯이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대한 문명을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더스 문명은 보면 볼수록 이게 헷갈리는 게요, 도시가 엄청나요. 이 모헨조다로만 해도 여의도의 몇 분의 1 되는 아주 큰 크기죠. 도시마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가운데 커다란 대형 목욕탕도 있고 길이 딱딱 구획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쯤 되면은 이제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은 엄청나게 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무덤에서 막 왕의 무덤, 평민의 무덤 차이가 거의 없어요. 또 재밌는 게 사람들이 모이면 또 이게 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도 뭐 교회 가든 절에 가든 가야 되는데 그런 사원이 없고요. 또 하나 없는 게 신기한 게 하나 없어요. 바로 군대가 없어요. 꼭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아파트도 평수가 크면은 좀 부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고고학도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집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인더스 문명은 도시는 큰데 집들 간의 그러한 차이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교역에 아주 그냥 집중이 된 교역만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또 더 웃긴 게 이 사람들이 5000년쯤 전에 처음 등장했는데 한 1000년 이상 지속되다 갑자기 3500년쯤 전에 증발해버립니다. 갑자기 그 도시가 텅 비어져 버려요. 어디로 갔을까? 숲으로 갔을까? 하늘로 올라갔을까? 모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음모론에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인더스 문명에서도요, 트리니타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또 나와서 뭐 고열로 가야 됐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한동안 뭐 핵폭탄으로 멸망되었다는 그러한 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베다 문학들이 다 기록이 됐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청동기 시대가 아마
시작될 때쯤에 이 사람들은 자세한 기록을 남겼죠. 그 중에서는 주로 이제 서로 전쟁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막 생동감 있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기록이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사실 이게 기원전 10세기경에 있었던 전쟁을 묘사한, 특히 쿠루라고 하는 왕국의 전쟁하는 이야기를 아주 생동감 있게,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마치 핵전쟁을 연상하는 듯한 그러한 문구가 있어요. 뭐 1000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거대한 폭발이 나왔고 시체들은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다.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머리카락과 손톱을 잃었고 모든 식량들이 더러워져서 못 먹는다. 사실 이렇게 머리카락과 손톱을 잃고 죽었다. 사실 이거는 각기병이나 영양실조를 묘사한 것인데, 이거는 아주 틀린 게 아닌 게 실제로 인더스 문명이 어떻게 멸망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기원전 10세기 그때 어떤 시대냐면요, 전차의 시대입니다. 우리 영화 배너라는 영화 보면은 막 돌아가는데 그냥 미친 듯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보는 사람들이 하면 그거는 바퀴가 불을 뿜는 것처럼 하고 달려가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기록은 실제 불을 붙인 건 아니지만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마치 불을 뿜는 것처럼 느낀단 말입니다. 똑같은 현상들은 청동기를 이 당시에 만들었거든요. 청동기를 만들려면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높은 고열의 난로가 있어야 돼요. 1200도 이상의 온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와야지만 청동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거대한 폭발을 만들고 뜨겁게 불을 내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는 식의 것은 거대한 전쟁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습니다. 그것이 한두 마디 전해지면요, 어떤지 과장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희도 이게 마하바라타, 이거는 전설 시입니다. 보고 기록한 그러한 리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학 작품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고학을 갖다가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쇼츠나 짤 같은 것으로 보는 현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핵폭탄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수많은 거기에 공격하는 핵 잔해라든지, 만약에 핵 공격이 났으면요, 그 일대가 전부 다 핵의 흔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건 저희가 지금도 핵폭탄을 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핵의 수치가 높다면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 범위가 이제 핵폭탄을 맞은 것과 실제로 비교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우연히 몇 개가 수치가 올라간 게 있단 말이죠. 랜덤하게. 하나의 현상이 나온다면 그거는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홍수가 한번 들이쳤다고 쳐요. 그럼 홍수가 어느 한 군데서만 진흙이 나올 것이 아니라 범람된 넓은 지역에 나와야 되는 것과 같은 영역이죠. 여기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에 의한 중금속 오염이 고고학 유적에 상당히 되어 있다는 것도 있어요. 몽골에 보면은요, 흉노 2000년 전에 유목민들의 그러한 성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유목민들이 이제 정착민들을 스카우트해와가지고 집을 만들었었던, 만주하고 한반도에서 갔었던 온돌도 함께 나오는 집자리인데, 거기에 중금속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서 지금도 고고학자가 가기가 좀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혹시 고대의 무슨 전쟁이 아니라 근처에 광산이 있었습니다. 광산이 토양 전체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계속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요. 근데 핵물질이 나왔다는 그 실체라든지 수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식 논문이 레퍼런스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고고학 정보들은요, 상당히 믿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면은 실제로 이게 진짜 검증된 것인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실제로 이 매일같이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실제로 정식 논문으로 나오고 같이 토론하면서 검증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핵설은 사실은 그와 같은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핵전쟁 멸망설이 나온 건요,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저 어릴 때도요, 맨날 그 민방위 나오면 방공호 들어가는 연습하고요, 핵전쟁 났을 때 언제라도 사이렌 울리면은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언제라도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 쏘면은 전 세계의 인류 몇십 번을 죽일 수 있다, 그런 식의 공포가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금방 핵전쟁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하나의 배경은 갑자기 인더스 문명이 멸망했다입니다. 이게요, 그 모헨조다로에서 발굴을 했는데요, 놀라운 유물이 나와요. 우물이 발견되었고요, 그 근처에서 한 40명 정도의 사람의 인골이 발견돼요. 근데 그 인골은요, 그냥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발굴했었던
영국의 고고학자들은 이게 바로 인더스 문명 멸망의 원인이다. 무엇이냐? 아리안족이 침입을 해서 이들을 무찔렀다 한 것이 이제 침략설이 이때 등장합니다. 약 100년 전에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리안이 누구냐? 아리안의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란 사람입니다. 특정한 민족이 아닌데요. 아리안족 하면은 떠오르는 게 갑자기 틀러의 위대한 아리안족을 위하는데 이 사람이 그건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원래 아리안 사람들은 약 한 3,500년쯤 전에 원래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 초원에서 전차를 몰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일파가 인더스 문명 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인더스 문명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자기들의 문명을 세웁니다. 아리안 문명을.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리안 사람들이 인더스 문명들을 무찌르고 차지했냐 아니면 이미 인더스 문명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빈집에 들어갔냐 빈 땅에 들어갔냐라고 하는 그 차이죠. 이게 사실은 예전에 영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렸다 했는데요. 지금은 그 설은 다 부정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더스 문명은 그 전에 이미 멸망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 40명 정도가 죽어있단 말이죠. 그럼 정말 이거는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다 죽일 수 있다. 그거 좋은 가설이에요. 그러면 발굴을 더 하면 뭐가 나옵니까? 주변에 화살촉이나 무기가 막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이런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더 발굴을 했는데 몇십 년 동안 더 이상 전쟁을 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는 원래 영국이 쓴 거예요. 영국이 순수한 백인 계통을 아리안족이라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인도에서 3,500년쯤 전에 말 타고 내려온 사람이 순수한 백인이고 그게 현대 유럽인과 똑같은 아리안족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있었던 인도인들, 그러니까 현재 그 모헨조다로하고 하라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인도의 남쪽에 있는 얼굴 시커멓고 수염 많은 인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백인들이 밀어내고 갔다. 자, 여기서 연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한 것은 식민지가 아니라 원래 백인 땅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도의 그 유명한 거 있지 왜 카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계급 자체가 수백 개인데 그렇게 정립한 것이 바로 영국의 식민지 시대였고요. 다시 말하면은 윗사람들, 상층부의 카스트의 계급들은 아리안족, 원래 백인 계통 사람들이었고 원래 백인 계통의 계급을 다시 영국 사람들이 온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합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 문명을 아리안족에 침략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만든 차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인더스 이야기가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게요 비슷한 이야기를 일본도 한국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임나일본보설입니다. 그리고 기마민족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마민족이 말 타고 와서 일본에 나라를 세웠다. 그게 왜 문제냐면요 원래 일본을 만들었었던 기본적인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간 건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고 저 초원에 있는 우월한 사람들이 말 타고 내려와서 일본의 거대한 야마토 왕국을 만들어서 그 강력한 힘으로 한반도를 식민지를 만들었다. 뭡니까? 20세기에 일본의 식민지를 연상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의 식민지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의 그와 같은 이야기는요 아리안족의 침입설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침략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게 물론 재밌죠. 하지만 그 재미 뒤에는 상당히 안 좋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이비 고고학에 대한 경계심은 저희가 계속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보다 채널에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리안이 침략했었다는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멸망했냐? 최근에 나오는 가장 좋은 설은 뭐냐면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더스 문명은 스스로 멸망했다인 게요. 강하고 바다가 이어지는 가운데에 이러한 거대한 도시가 1000개 이상 생겼어요. 그럼 그거 뭡니까? 도시에 있다는 거는 거기에서 수많은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교역의 루트였어요. 자, 우리 한번 이런 비교 들어볼까요? 한 빌딩이나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딴 데로 이사시켜야 돼요. 근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무력을 쓴다. 아니요. 간단합니다. 인터넷 내려버리면 됩니다. 인터넷을 내리거나 더 빠른 방법, 물을 잠가버리면 돼요. 또를. 그러면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빠르게 도망쳐 피난 가겠죠. 자,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은 물길을 따라서 교역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만약에 엄청나게 범람이 돼가지고 진흙이 덮이면서 강 물길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그 도시는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이상 그 앞으로 물길이 지나가지 않으면은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 안 되겠다. 도망가자. 딴 데 가자. 교육을 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단체로 가면 굶어 죽어요. 각각 흩어져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더스 문명은 왕이나 귀족도 없고 무덤도 크기가 일정하냐? 굳이 요즘으로 비유하면 마치 상가 같은 거였어요. 각자 자기가 교육을 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서서히 여기선 더 이상 장사 못하겠다라고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그 도시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전염병이었을 겁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 좋은 예죠. 지금 도시는 되게 쾌적하지만 사실 인더스도요, 상수도 하수도가 발달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청결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위생에 문제가 있으면 전염병이 돌아서 도시가 멸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생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켰다가 갑자기 발병한다, 전염병 난다, 뭐 어떡합니까? 무조건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연쇄적으로 왔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이 사람들은 도시를 버리고 스스로 비우는 것이죠. 문명은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저희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미개에 있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에도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똑같았어요, 우리하고. 인간은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 아니요. 가다가 문명은 멸망하고 다시 또 세우다 멸망하고, 같은 곳에 문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곳에 한 번 문명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문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거나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의 변화에 둔감한 문명은 살아남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주는 우리한테 교훈은 너무나 명확해요. 핵전쟁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도시의 발달에 따른 수많은 그러한 폐단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인더스 문명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코로나가 보여준 것이죠. 인더스 문명의 그 글자가요, 있어요. 있는데 아직도 해독을 못합니다. 영원한 미스터리인 게 이집트도 그렇고요, 그 메소포타미아, 중국. 근데 엔간한 것들은 다 해독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의 문명 중에서 아직도 해독이 안 된 문자가 바로 인더스 글자입니다. 그 문제가 이제 문법을 이루는 글자면 거기서 적당히 이렇게 문법적인 어떠한 시스템을 발견하는데, 인더스 문명은 되게 글자가 작아요. 길어야 20개가 안 됩니다. 하나인. 그래서 지금도 기호가 수천 개 이상 알려져 있는데요, 못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면은요, 이제 노벨상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벨상에는 이게 고고하게 없군요. 제가 상 하나 드릴게요. 아니면은 뭐 최근에 AI가 도입하면서 혹시 AI가 도입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여전히 발견된 게 없고요. 하지만 인더스 문명은요, 전 세계 어디에서보다도 가장 풍부한 역사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베다입니다. 베다. 리그 베다를 비롯한 수많은 베다가 있는데요. 그 베다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그 다음에 들어온 아리안 문명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모헨조다로하고 하라파는 그들의 문자가 해독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저희들은 다양한 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고고학자가 되는 이유가 그와 같은 역사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고고학과 왜 왔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한민족 기원 밝히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러시아, 시베리아로 간 이유가 한반도의 북쪽을 찾아가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하나의 꿈이 있어야지만 평생을 두고 연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생기죠. 그런 것이 없다면은 저는 이거 고고학 못할 것 같아요. 고고학은 돈 버는 직업도 아니고 몸이 편한 직업도 아니에요. 그와 같은 꿈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보면서 아직 풀지 못한 많은 미스테리를 풀고 노력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은 센세이션한 걸, 외계인들, 우주인들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린 신중해요. 신중하는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역사책 그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 수십 명의 고고학자가 수십 년 동안 발굴을 해서 새로운 자료가 나와야지만 한 줄이 바뀝니다. 수많은 검증과 자료가 쌓여야지만, 그렇게 하나 나왔다고 바뀌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센세이션보다는 여러분들이 읽는 책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의 노력과 그들의 그러한 열정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